안녕하세요. 기온이 뚝 떨어진 주말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작은 다육이들 이렇게 커다란 이 삽목판에다가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려고 주말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귀가 시려울 정도고, 다육이 하우스가 아무리 해가 잘 들어온다 그래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입김이 나올 정도니까 영상 한 5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영상 5도지만 다육이 같은 경우는 겨울을 보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에 밭에 심어져 있었던 다육이들 뿐만 아니라 잘 크지 않아서 잘라놓았던 이 매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잔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잔뿌리가 나온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이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만 잘 잡는다 그러면 봄에 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라울금 같은 경우는 밭에 심어져 있었던 거를 삽목판에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꺼냈더니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옆에 있는 이름 모를 SP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삽목판을 옮기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는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잘 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도 지금 뿌리를 보면 건강하게 내리고 있는, 그리고 윗부분에 금이 잘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좀 아팠던 다육입니다. 아팠던 다육이고 잘라가지고 밭에 심었다가 오늘은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옮겨주려고 꺼냈더니 다행히도 잘랐던 부분에서 이렇게 또 건강한 하얀색 실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온이 영상 5도인데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옆에 있는 매창 같은 경우는 좀 아픈 다육입니다. 그래서 자구를 다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잘라놓은 지 대략 한 3주 정도 됐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지금 이 중간 부분이 모주고 나머지 가장자리에 있는 다육이들이 자구로 태어난 건데, 다 잘랐는데 아까 매창과는 다르게 뿌리가 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아마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올려놓으면 대략 한 달 정도 되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히려 흙에 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 바깥에 잘라놓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뿌리가 내리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에 올려놓으면 오히려 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흙에 올려놓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아까 이 모주에서 이 친구 옆에서 자라고 있었던 콜로라타입니다. 아쉽게도 뿌리가 내리진 않고 있는데, 흙에 올려놓고 대략 한 봄이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었습니다. 앙상어 줄기만 남았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잘 잡은 모습이고요. 지금 화분에서 작게 키우다 보니까 많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삽목판에다가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작은 다육이들, 그리고 아파서 잘라놓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작은 화분에 심어주게 되면 귀엽고 짱짱하게 키울 수 있지만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란 삽목판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심는다는 거,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리게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분갈이를 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갈이 용토 사박토를 삽목판에 올려놓고 나머지 다육이도 식재한 다음에 이 다육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삽목판에 사박토를 넣은 상태고요. 이 사박토가 7리터입니다. 7리터인데 이 삽목판 하나에 7리터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흙이 아주 가볍습니다. 흙이 가볍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분들이 흙을 넣고 쿡쿡 다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다지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용토는 피트머스입니다. 피트머스 같은 경우는 일반 블루베리를 키울 때 심는 용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피트머스 같은 경우는 화해형 피트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피트머스가 수분을 아주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가지고 뿌리가 썩는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하면 오히려 물을 좋아합니다.
이 다육이는 물을 싫어하지 않는 식물이고요. 뿌리가 어느 정도 잘 자리 잡으면 성장기에는 물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물을 충분히 빨아올릴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피트머스 외의 재료는 통기성과 배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영양분이 가득 들어가 있는 분변토, 제올라이트, 블랙라이트, 그다음 산야초와 같은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토 하나만으로도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삽목판에 심어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강한 곳에 놓기보다는 반음지에 놓고 키워야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다육이들 식재를 한 다음에 이 다육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 중간 부분에는 뿌리가 내리지 않은 매창 위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 주었고요. 옆에 있는 콜로라타와 라울금, 그다음에 호피봉란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 속에 흙을 파서 흙 속 안에 뿌리를 깊게 심어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흙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벤바디스 같은 경우도 뿌리를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옆에 있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러우입니다. 러우 같은 경우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화분 속 깊게 내려 심어준 상태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 아래로 해가지고 깊게 심어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뿌리가 없는 다육이, 그리고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 영양제나 물을 과도하게 줄 경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보다는 반그늘, 햇살이 살짝 부족한 곳에서 키워야지만 더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겨울 분갈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주게 되면 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들어오는 공간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줄 예정입니다. 한 달 후에 주면 다육이들이 죽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육이는 바깥에 꺼내 놓은 상태로 1년을 있어도 물만 제대로 공급되면 살아나는 그런 아주 생명력이 강한 다육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특히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볍기 때문에 가끔 이 용토 배합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사 또는 여기에 산흙을 섞어 가지고 심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의 방법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합법도 좋지만,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픈 다육이들, 특히 뿌리가 없는 이런 매창이나 그리고 아파가지고 치료 후에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그리고 자구번식으로 떼어낸 이런 자구들 같은 경우는 100% 사박토에 심어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고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배합토를 살짝 바꿔가지고 화분에 식재를 할 때 용토를 살짝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박토에 마사 또는 배수용 난석을 바닥에 깔거나 아니면 저 폴라이트 같은 경우 약간 섞어가지고 심어준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 다이 밑에 사선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하루에 3-4시간 정도 약하게 들어오는 위치에 이 삽목판을 위치를 잡아줄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은 한 달 후에 줄 예정입니다. 이 물을 줄 때 이 지금 이 가장자리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저면간수로 주기보다는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물조리개로 이 뿌리가 있는 쪽 다육이만 살짝 주면, 이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물을 찾아가지고 뿌리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주위로 물을 주기보다는 뿌리가 있는 다육이 위주로 주위로 해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더 빠르게 뿌리가 나온다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커다란 삽목판에 아픈 다육이, 그리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잘라놓은 다육이들을 한 번에 심어 보았습니다. 가끔 화분에 심으면
얼굴이 작아지고 자꾸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삽목판 위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심기 한 다음에 방근을 놓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다육이들이 잘 큰다라는 것,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잘 큰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 앞쪽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구를 다 잘라가지고 커다란 화분위에 이렇게 심어준 것을 볼 수 있죠. 자구는 이 마사를 많이 심게 되고 물이 빠르게 빠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화분 또는 이렇게 삽목판에 100%이 사박토만 가지고 심어준다 그러면 봄쯤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커다랗게 큰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분갈이용토 사박토를 이용해 가지고 삽목판에 아픈 다육이, 자구 번식하는 다육이, 조금은 크게 만들고 싶은 다육이를 한 번에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다육이는 화분에 심으면 예쁘고 색감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커다란 삽목판에 한 번에 우르르 심어 버리면 색감은 나오지 않지만 이 초록빛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다육이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